영국 공군 20조 원 계약서 제출. KF-21 영국 견적 협의 긴급 속보. 영국 단독 결정에 일본 유럽 패닉. 한국 방산업체들이 페루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로템은 페루의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고, KAI는 KT-1P 훈련기를 도입한 페루와 KF-21 부품 공동 생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HD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는 잠수함 공동 개발을 통한 페루 산업 발전 MOU를 통해 페루 해군에 특화된 잠수함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K방산이 중남미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페루를 교두보로 삼고 현지 업체와 관련 정보기관을 포함한 전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한국이 생산하는 육해 공군용 무기를 총망라해 수출을 확정 또는 가시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측이 10년간 쌓은 신뢰가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올해 5월 페루의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에 최초로 진출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K2 전차와 계열 전차, 차륜형 장갑차 후속 물량까지 지상 무기체계 전반에 걸친 공급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지상 무기의 꽃으로 불리는 전차 수출을 확정함에 따라 K방산의 존재감이 중남미에서도 확고해질 전망이다. 페루 정부 측은 앞서 K808 차륜형 장갑차의 기동을 참관하기 위해 방한했을 때 K2 전차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페루는 대테러 작전용으로 차륜형 장갑차를 수입했지만 K2 전차는 정규군용 고가 장비여서 쉽게 수입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군 당국을 비롯해 현대로템이 지속적으로 페루 정부를 상대로 K2 전차 마케팅을 벌였고 결국 대당 가격이 장갑차보다 약 3배 비싼 K2 전차를 수입하기로 확정했다. 한 방위산업계 전문가는 장갑차에 비해 전차는 상당한 고가의 무기체계라며 그만큼 가치를 입증했기 때문에 해당국 정부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루는 이미 10년부터 한국산 무기를 수입해 운용하고 있다. 페루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KT-1P 훈련기 도입 계약을 2012년 체결한 뒤 2015년부터 페루 공군의 훈련기로 사용했다. 당시 도입 물량 20대 가운데 16대는 페루 국영항공 전문기업인 세만이 면허 생산한 기체였다. 페루와 KAI의 오랜 협력으로 다져진 신뢰가 이번 KF-21 부품 공동생산 업무협약 체결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수출 물꼬도 트인 셈이다. KAI는 페루군이 한국산 항공 무기체계의 장점과 특징을 훤히 뚫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페루의 예산 범위에 맞는 패키지를 제시하고 추가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18일 체결한 KF-21 부품 공동생산 MOU는 KF-21과 다목적 전투기인 FA-50 수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육군과 공군 무기에 이어 페루 해군도 K 잠수함과 협력을 공식화했다. HD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는 잠수함 공동 개발을 통한 페루 산업 발전 MOU를 통해 페루 해군에 특화된 잠수함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2. 공대공공대지 공격 가능 슈퍼드론, 러 대형 전투 무인기 S-70 아호트니크,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톡.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명 슈퍼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최신 스텔스 무인기, 드론, S-70 아호트니크 B로 보이는 비행체가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 수호기, 수-57에게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외신들은 그 배경에 관심을 갖고 각종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영국 BBC 방송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TWZ 워존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코스티안티니우카시 인근에서 두 줄기 비행 후 항공기가 날면서 생기는 가늘고 긴 꼬리 모양 구름, 이 푸른 하늘을 나란히 가르던 중 한쪽에서 발사된 단거리 대공 미사일에 앞서가던 비행기가 맞아떨어졌다. 미사일은 러시아군이 최근에야 실전 배치한 차세대 전투기 수호의 -57에서 발사됐고
격추된 비행기는 올해 양산을 앞둔 S-70 아호트니크 B로 파악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이 자국의 비밀병기인 S-70 아호트니크 B를 제 손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의 스파이들이 비행기 잔해 사냥에 나섰다. 러시아가 그동안 축적해온 선진 항공역학 기술을 입수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최전선에서 약 16km 거리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우크라이나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구축된 우크라이나군의 야전 방공망이 이들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일반인들이 정보기관보다 먼저 추락한 기체 정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동영상으로 촬영된 추락 모습과 사고 현장 사진만으로 이 기체가 러시아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S-70 아호트니크 B 무인 전투 항공기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미사일을 발사한 전투기 역시 이제 막 실전 배치 중인 러시아 최신형 수호의 -57 스텔스 전투기라고 추정했다. 일부 민간인은 우크라이나군과 경찰에 연락해 이 사건의 중요성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추락기체의 잔해를 회수할 것을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이 S-70 아호트니크 B를 처음으로 전투 상황에 투입해 시험하려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추락한 지점에선 러시아제 D-30 폭탄의 잔해가 함께 발견됐다. S-70 아호트니크 B가 격추될 당시 무장한 상태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격추 지점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대치 중인 최전선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전파 교란이나 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해진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BBC는 러시아군 비행기 Su-57가 경로를 벗어난 드론과의 접속을 복구하려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했고 결국 우크라이나 위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파괴하기로 결정한 것일 수 있다. 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막대한 인적 자원과 재래식 무기에만 의존한 채 멈춰있는 게 아니란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BBC는 지적했다. 이 매체는 그들은 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새롭고 더 영리한 수단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늘은 실패한 것이 다음에는 성공할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사실 베일에 감싸인 각국의 신무기를 실수로 잃어버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 공군도 2011년 최신의 스텔스 드론 RQ-170를 이란 영공에 투입했다가 손실한 경험이 있다. 방공망과 전자전 장비 등이 거미줄처럼 구축된 복잡한 전장에서 신무기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추락한 S-70 아호트니크 B의 잔해는 우크라이나 보안시설에서 과학자조사관들에 의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거된 파편으로 일부 밝혀진 사실들은 추락한 S-70 아호트니크 B는 2019년 초 공개된 초기형 기체라는 것. 기체 파편 중 네 번째 기체를 뜻하는 C70에서 4라는 숫자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S-70 아호트니크 B는 무인 비행기, 드론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 주로 쓰이는 소형 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군용 기체다. 이 때문에 무인 전투 드론이라는 의미로 UCAV로 불린다. 대형 전투 드론이라 크기는 어지간한 전투기와 맞먹는다. 최대 속도와 폭장량, 미사일 폭탄 등을 적재 가능한 무게, 도 전투기급이다.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어 슈퍼드론으로 불린다. 러시아군은 2019년에 처음 공개했지만 이 기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리에 붙였다. 가끔 S-70 아호트니크 B가 러시아군의 다른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하는 모습 등이 종종 노출돼 서방 당국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러시아의 비밀병기로 알려졌다. 재원을 보면 길이 14m, 날개폭 19m의 기체 중량 20톤 추정에 달한다. 최대 이륙 중량 25톤,
각종 항공무장 2톤을 장착할 수 있는 튼튼하고 거대한 UCAV다. 양상과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S-70 아호트니크 B는 미국이 자랑하는 RQ-170 센티넬 혹은 X-47B 페가수스 다목적 무인항공기와 유사한 외형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일부 전문가는 2011년 12월 5일 이란이 납포한 RQ-170을 기반으로 역설계해 S-70 아호트니크 B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외형을 보면 거대한 삼각자를 연상시키는 수직과 수평꼬리 날개가 없는 전익기 형태의 S-70 아호트니크 B는 복합 소재와 스텔스 기술을 활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세턴 AF-41FM일 파생형 엔진 한 대가 동체 중앙에 장착돼 최고 속도는 시속 1000km, 전투행동 반경 3500km의 최대 항속거리는 6000km에 이른다. 특히 S-70 아호트니크 B가 기존 MUAV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밀유도무기를 활용한 지상폭격과 공대함 공격, 공대공 전투 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것이다. 현재로 시제기 4기만이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S-70 아호트니크 B는 처음부터 수호이 -57 전투기와 짝을 이뤄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게가 20t이 넘는 대형 드론인 S-70 아호트니크 B는 Su-57과 편대를 이룬 채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S-70 아호트니크 B는 결국 러시아 공군의 미래 공중전 전략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이후 러시아 공군은 전례 없는 큰 손실로 전투기와 조종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전력 증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러시아군이 주력시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와 S-70 아호트니크 B의 유무인 전투체계 조합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